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로 6.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지방선거에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선출이 유력해지면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유례 없는 선거전 속에서 입지자들의 셈법은 어느 때보다 복잡해졌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이 4월 중순까지 공천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텃밭인 광주 전남의 경선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과 내일 각각 광주시장, 전남지사 후보군을 상대로 개별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선 행정통합을 하면 선거구와 유권자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조속한 경선 규칙 마련이 강조됐습니다. 파격적으로 그 현장 경선과 그다음에 순회 경선을 통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지역 주민들이 경선 과정에 함께해서 통합의 가치와 함께하는 그런 방식으로 붐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초대 특별시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 내에선 8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영록 지사와 민영배 의원이 오차범위의 선두권 다툼을 벌이고 있고 다른 후보들이 뒤를 쫓고 있지만 변수가 매우 많습니다. 우선 20% 안팎에 달하는 부동층의 향배에 따라 언제든 지지세가 요동칠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초광역 선거구가 되면서 조직과 자금을 고려한 합종연행 가능성도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권 후보가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선두권이 중하위권 후보와 연대하거나 중위권 후보 간의 단일화 경우도 선거판을 흔들 수 있습니다. 초광역 선거구인 만큼 두 지역을 아우르는 거물급 정치인이나 중앙정부 출신의 제3의 인물 등판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존의 어떤 광역시장이나 전남도지사의 경력이나 역량보다도 새로운 특별시 출범에 맞춘 비전과 가치를 실현해주고 불확실성을 제거해줄 수 있는 좀 확실한 지도자를 좀 요구하는 흐름들이 있다. 민주당의 경선 경쟁이 조기에 점화한 것과 달리 야권의 도전은 미미해 보입니다. 조국혁신당과 정의당은 현재까지 뚜렷한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이정현 전 대표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으면서 통합단체장 출마 가능성이 약해졌습니다. 일찌감치 광주시장 후보와 전남지사 후보를 확정 발표한 진보당은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100일을 앞두고 판은 커졌는데 규칙은 안개 속이라서 광주 전남 정치권은 역대급 고창정식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후보들은 눈치 싸움에서 사생결단 양상으로 바뀔 듯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100일) 남은 지방선거, 이제 민주당을 시작으로 각 정당은 후보자 공천 심사 등 본격적인 경선 채비에 들어갔고 늦어도 2달 안에는 후보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최종 본선까지 남은 주요 일정을 유민호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전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지방선거 100일을 앞둔 시점에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광역단체 후보자 공천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당초 광주시장 후보군인 강기정 시장과 민영배 정준호 의원,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이 면접을 받고 내일은 전남지사 후보군인 김영록 지사, 이계호 주철현 신정원 의원이 면접을 치를 예정입니다. 정체성과 당 기여도, 정책 역량 등 여러 방면에서 집중 검증이 진행됩니다. 공정하게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결과가 매우 합리적이고 공평한 결과를 도출해야 되겠다. 이런 3가지 원칙 속에서 민주당은 오는 4월 20일까지 모든 공천을 완료할 방침으로 3월 말 4월 초 전남 광주 통합시장을 포함한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을 치를 전망입니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 작업은 민주당 전남도당이 맡아 착수합니다.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 후보자 면접을 실시하고 평가를 거쳐 감점 여부 등을 후보자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평가가 끝난 뒤 지역구별 경선은 다음 달 말부터 치를 예정입니다. 지역에서 민주당 독주에 도전하는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 진보당 등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지역을 중심으로 표심 공략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도지사와 시도의원, 시장과 시의원 예비 후보 등록이 진행 중이며 다음 달 22일부터
군수 군의원 등록이 시작됩니다. 오는 5월 14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며 2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기간의 막이 오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노동조합비는 공금이죠. 이 노동조합비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정노동조합 전남지방본부 전현직 위원장들이 최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로 인해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공정성을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박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정노조 전남본부에서 노조비와 보조금 횡령이 처음 발생한 건 지난 2021년입니다. 당시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던 정모 씨와 총무국장이던 이모 씨는 조합원들에게 줄 마스크를 구매하거나 불우이웃 성금을 집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운영비를 빼돌렸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 씨와 이 씨가 빼돌린 공금은 9차례에 걸쳐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불이웃 돕기는 가장 소외계층이 받는 돈이잖아요. 가장 깨끗하고 도덕적이 하실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장 잘못되었고. 광주지법 장찬수 부장판사는 누구보다 조합원 복지에 힘써야 할 위치임에도 노조비를 빼돌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정 씨에게 징역 1년을,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나 싶은 횡령 사건이었지만 노동조합 정상화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현직 위원장이었던 이 씨가 구속되면서 오는 수요일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투표 방식이 간편한 모바일 투표에서 까다로운 현장 투표로 바뀌며 참관인이 생겼는데 이 참관인에 해당하는 각 지부의 지부장들이 특정 후보 지지 문자를 보내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체 27개 지부 중 18개 지부장들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비 횡령 문제를 제기했던 노조 내부 관계자들은 참관인들이 특정 후보 지지 문자를 보내는 상황에서 치르는 조합선거가 과연 공정하겠냐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조합원들이 직선제에 맞게끔 자기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권리를 행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정말 공정한 직선제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 우정노조 전남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는 독립된 기구로 참관인 지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초유의 횡령 사건이 법원의 판단으로 일단락됐지만 또 다른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 해당 노동조합이 잃어버린 신뢰를 찾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이 광주 일부 중고교의 교복 입찰에서 담합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가 올해 광주 중고교의 교복 입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낙찰업체의 투찰률이 90% 이상인 학교가 12곳이었고 이 가운데 10곳이 사립학교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1, 2순위 투찰 금액 차이가 2,000원에 불과하는 등 지난 2023년에 확인됐던 조직적인 담합 구조와 유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투찰률은 학교가 제시한 예정 가격에 대한 업체의 낙찰 금액으로 투찰률이 높을수록 업체 간 경쟁이 낮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해 나주 영산강 일대에서 파크 골프장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나주시는 불법 파크 골프장을 원상 복구하겠다며 강력한 행정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과연 이 약속은 지켜졌을까요? 광주 MBC 고발보도 취재가 시작되자 김영찬 기자가 현장을 다시 가봤습니다. 나주 영산강변에 조성된 한 파크 골프장입니다. 반드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이지만 4년 넘게 불법 운영해온 사실이 지난해 5월 MBC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나주시는 시설을 전면 폐쇄하고 사업자에게 원상 복구를 명령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바로 잡아가지고 제대로 된 절차 순서대로 진행을 해서 문제없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대집행이라든지.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지금 현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다시 찾은 파크 골프장은 여전히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용료 2,000원을 내면 누구나 입장할 수 있는데
하루 이용객이 100명에 육박할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불법 어디 있습니까? 운동은 얼마나 좋아요. 나주시는 지난해 보도 이후 2차례나 행정 조치를 내렸지만 단속은 그때뿐이었습니다. 술 같은 것을 팔던 불법 가설 건축물만 처벌했을 뿐 정작 핵심 시설인 홀컵과 티박스는 그대로 놔뒀습니다. 사업자는 올해 1월부터 대놓고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1,000원도 받고 2,000원도 받고 그래요. 정해놓은 건 아니고 고장이 유지. 사업자가 이런 배짱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건 나주시의 허술한 행정 탓이 큽니다. 시청 측은 원상복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심지어 올해 초 영업 재개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리행위를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저희가 밝히질 못하겠어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돈통을 저희한테 보여주지 않고. 취재가 시작되자 나주시는 그제서야 뒤늦게 운영자를 경찰에 형사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한평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인구 늘리기에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내부 직원들 정착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 지원으로 눈길을 끌었지만 실제 지원 금액의 10배를 뻥튀기해서 홍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한평군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한 달 넘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9일 한평군이 인구 소멸을 해결하겠다며 대대적으로 낸 홍보 보도자료입니다. 한평군은 이사 오면 1,400만 원 지원이라는 역대급 전입장려금을 가장 먼저 내걸었습니다. 정착 초기 부담금을 완화하기 위해 강력한 카드를 꺼냈다며 핵심은 최대 1,400만 원에 달하는 전입장려금이라고 거듭 강조돼 있습니다. 획기적인 지원금이 내걸리자 지역 언론들은 전입장려금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달랐습니다. 실제 지원금은 1,400만 원이 아닌 10분의 1 수준인 14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팀에서 작성하면서 실수가 생겼죠. 그 보도 나간 날 민원인이 하나가 와서 그때 인지를 했다고. 직원의 실수로 금액이 잘못 홍보됐다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보도자료 내용이 잘못 발송되면 수정자료가 즉시 배포되는 것과 달리 당일 주민 문의와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내부적으로 무마했습니다. 이미 배포가 돼버려가지고 수정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 한 달이 넘도록 온라인에는 한평군 전입장려금이 1,400만 원이라고 소개한 20여 개의 기사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전입장려금 정보가 이미 생성형 AI 서비스를 통해 재생산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퍼진 상황입니다. 오류가 확산되고 있지만 한평군은 알아서 하겠다는 식으로 일축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할 일이 있다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한평군은 뒤늦게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겠다며 부랴부랴 정정 조치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광주 송정역을 호남권 메가시티 핵심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서남권 광역교통체계가 새로 짜여집니다. 광주시는 행정통합특별법에 송정역을 국가교통물류 거점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송정역과 가칭 김대중국제공항, 여수광양항을 연계한 글로벌 트라이포트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친환경 수소열차가 다니는 광주 신산업선을 추진하겠다며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켜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신산업선은 장성 첨단 3지구 연구개발특구에서 출발해 송정역과 평동산단을 거쳐 서해안철도 영광으로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행정통합 산업협력 모델로 호남권 첨단 바이오헬스 복합단지 조성에 나섭니다. 양시도는 오늘 국회에서 공동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화순 백신 산업특구와 광주 인공지능 의료기술을 연계한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추진위는 앞으로 단지 조성 계획과 실행 전략이 구성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종우 광주지검장은 검찰개혁 과정에서도
보안 수사 역량은 사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검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보안 수사는 검찰이 지키려는 권한이 아니라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망이라며 경찰 단계에서 진실이 묻힐 뻔한 사건들이 검찰의 보안 수사로 해결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지검장은 최근 논란이 된 광주지검의 비트코인 분실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